계산하는 관계는요, 결국 오래 못 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항상 내가 더 하는 것 같지? 약속도 내가 더 잡고, 마음도 내가 더 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관계 내가 더 좋아하는 건가? 그때부터 사람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얼마나 더 줬는지,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변해요. 처음엔 그냥 좋았던 사이가 어느 순간 손해보기 싫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왜 답장이 늦지? 왜 이번엔 내가 또 먼저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점점 거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진짜 편한 관계는 이런 계산을 거의 안 합니다. 연락 먼저 해도 괜찮고, 더 좋아해도 괜찮고, 조금 더 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좋은 관계는 누가 더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있다는 느낌,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 지금 당신이 계속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지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래가는 관계의 공통점,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서운해하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주 비슷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하지?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한 것, 상대가 한 것, 누가 더 애썼는지, 누가 더 좋아하는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 이유가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였는지, 아니면 언젠가 그만큼 돌려받기를 바랐던 건 아닌지.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해줬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면 서운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운하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생기면 관계는 그때부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해줘야지. 이 정도 관계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점점 자유로움을 잃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느낍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어딘가 부담스럽고 편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는 무엇일까요? 좋은 관계는 누가 더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가 조금 더 해도 괜찮고 상대가 조금 덜 해도 괜찮은 상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은 상대의 반응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행동은 상대의 작은 반응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의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퍼주면서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해도 억울해집니다. 이 차이는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해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다릅니다.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랑하는 방식도 다르고 관계를 대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내 기준이 상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고맙게 받으면 되고 안 해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손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한 행동이라면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편안한가 아닌가입니다. 계속 계산하게 되고 자꾸 서운해지고 마음이 점점 지쳐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맞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것,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산을 내려놓고 기대를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관계는 가벼워지고 사람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사람은 붙잡으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편하게 둘수록 가까워집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계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편안한가요? 그 답이
지금 관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거의 같습니다. 돈 때문에 괴롭다. 사람 때문에 괴롭다. 사랑 때문에 괴롭다. 미래가 불안해서 괴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고 잃고 싶지 않아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질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바람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 평범이라는 기준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납니다. 같이 있으면 좋고, 대화하는 게 즐겁고,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 이 정도 관계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때부터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조건을 채워주지 못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 변했어. 하지만 변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던 마음이 집착으로 바뀐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우리는 그것을 노력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더 잘 되려고 애쓰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래.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꽉 붙잡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꽉 붙잡을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습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힘을 줄수록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버리라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아야 하나요? 욕심 없이 살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함과 집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함은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안 되면 괜찮은가? 안 되면 괴로운가? 괴롭다면 이미 집착입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조건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싫고, 이렇게 되면 삶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집착이 줄어들면 삶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안정적인 환경. 하지만 실제로는 덜 집착할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어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 세상의 흐름, 미래의 결과, 이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담담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집착의 정도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걸 꼭 가져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아니,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붙잡아서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서 옆에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집니다. 편안하게 두면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덜 집착하는 연습입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통제하려 하고, 조금 덜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놓으면 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놓으면 불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놓지 않아서 더 괴롭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걸 놓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익숙함을 놓는 용기, 그게 집착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